안녕하세요. 70세 된 신미경입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혹시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25년 넘게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어요. 분당에서 미경음악교실이라는 작은 학원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 동네가 교육열이 워낙 높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왔거든요. 많을 때는 10명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고 그 중에서도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제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음대에 진학한 아이들도 여러 명 되고요. 그런데 5년 전에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학원을 정리하게 됐어요. 손목 관절염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40년 넘게 피아노를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때 딸 수진이가 제안을 했어요. 자기가 워킹맘이 되면서 하은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어차피 학원도 그만둔 거 하은이 좀 봐달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기뻤어요.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좋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하은이가 6살 때부터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이 아이가 정말 재능이 있더라고요. 음감도 좋고 손가락도 길고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어요. 25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봤지만 하은이 같은 재능은 정말 드물었거든요. 그래서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이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가르치면 어떻겠냐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면 정말 뛰어난 연주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런데 수진이의 반응이 차가웠어요. 엄마 그냥 애만 봐주세요. 요즘 애들 피아노 배우는 거 다 취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40년 넘게 음악을 가르쳐온 제가, 음대를 나와서 수많은 아이들을 지도해온 제가 그냥 애만 보는 사람 취급을 받다니요. 하지만 참았어요. 딸이 직장 생활로 힘들다는 걸 아니까 그냥 조용히 하은이만 잘 돌보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은이는 계속 피아노에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연주하는 걸 듣고는 따라 치려고 하고 새로운 곡을 배우고 싶다고 졸라대고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멋지게 피아노 치고 싶어요. 이런 말을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의 재능을 제대로 키워주고 싶은데 딸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하은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였는데 동네 문화센터에서 어린이 피아노 콩쿠르 포스터를 봤어요. 하은이가 그 포스터를 보더니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나도 이런 거 나갈 수 있어요? 그 순간 마음이 복잡했어요. 하은이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딸이 뭐라고 할지 뻔했거든요. 하지만 하은이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와서 수진이에게 조심스럽게 말해봤어요. 하은이가 콩쿠르에 나가보고 싶어 한다고,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떻겠냐고요. 그런데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은이는 그냥 취미로만 치면 돼요. 콩쿠르는 전문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애들이 나가는 거예요. 엄마가 무슨 전문가세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무슨 전문가냐고요? 40년 넘게 음악을 해온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정말 제가 그냥 애만 보는 사람일까? 제 경험과 실력이 그렇게 하찮은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40년 넘게 쌓아온 경험과 실력을 딸이 모를 뿐이다. 하은이의 재능을 제대로 알아보는 건 나뿐이다. 그래서 결심했어요. 수진이 모르게 하은이를 콩쿠르에 출전시켜 보자고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은이를 데리고 학교 다녀온 후에 몰래 연습을 해야 했고 콩쿠르 신청도 제가 혼자 해야 했거든요. 하은이에게는 엄마한테는 비밀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하은이도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왜 비밀인지, 왜 엄마에게 말하면 안 되는지요. 하지만 콩쿠르에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나 봐요. 비밀을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 3개월이 정말 힘들었어요. 수진이가 퇴근해서 오면 자연스럽게 연기를 해야 했거든요. 그냥 평소처럼 하은이랑 놀고 있는 것처럼요. 하은이도 처음에는 어려워했어요. 콩쿠르 곡이 초등학교 3학년이 치기에는 좀 어려운 곡이었거든요. 쇼팽의 왈츠 중에서 비교적 쉬운 곡을 골랐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하은이는 정말 대단했어요. 제가 가르쳐주는 대로 차근차근 따라왔고 몇 주 지나니까 곡의 느낌을 제대로 살려서 연주하더라고요. 연습하면서 깨달은 건데 하은이의 재능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어요. 손가락의 독립성도 좋고 음악적 표현력도 나이에 비해 놀라울 정도였거든요.
이런 재능을 그냥 취미로만 끝낼 수는 없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드디어 콩쿠르 당일이 됐어요. 수진이에게는 하은이를 데리고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한다고 했어요. 다행히 수진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세히 묻지 않더라고요. 콩쿠르 장소에 도착했을 때 하은이가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다른 참가자들을 보니까 다들 정말 잘 차려입고 와 있고 부모님들도 진지한 표정으로 대기하고 있더라고요. 하은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제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하은이에게 말했어요. 하은아,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지금까지 연습한 걸 그대로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할머니는 내가 이미 정말 잘한다고 생각해. 하은이의 순서가 됐을 때 저는 뒤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떨렸어요. 40년 넘게 음악을 해왔지만 이렇게 긴장한 건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하은이는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됐어요. 평소보다 훨씬 집중된 모습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거든요. 연주가 시작되자마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하은이의 연주는 정말 완벽했어요. 기교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음악에 대한 이해가 놀라웠거든요. 9살 아이가 쇼팽의 감정을 그렇게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저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연주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뭔가를 메모하더라고요. 하은이가 무대에서 내려와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제가 해냈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 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연주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그 연주를 제가 가르쳤다는 게 너무 뿌듯했거든요. 결과 발표까지는 2시간이 걸렸어요. 그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하은이는 다른 참가자들의 연주를 들으면서 신나했지만 저는 내심 걱정이 됐어요. 다른 아이들도 정말 잘했거든요. 특히 몇몇 아이들은 이미 여러 콩쿠르에서 상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 발표가 나왔을 때 제 귀를 의심했어요. 대상 수상자가 바로 우리 하은이였거든요. 주최 측에서 설명하기를 하은이의 연주가 기교적으로도 뛰어났지만 무엇보다 음악적 완성도가 놀라웠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이 정도 표현력은 보기 드물다고요. 하은이가 상을 받을 때 저도 함께 무대에 올라갔어요. 지도 교사로 소개되면서요. 그 순간이 정말 꿈만 같았어요. 40년 넘게 음악을 해오면서 제자들이 상을 받는 걸 많이 봤지만 손녀가 상을 받는 건 또 다른 감동이더라고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하은이가 물어봤어요. 할머니, 이제 엄마한테 말해도 돼요? 그때까지도 저는 수진이가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이 됐어요. 화를 낼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반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숨길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트로피도 있고 상장도 있는데 어떻게 숨겨요? 수진이가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하은이가 뛰어가서 트로피를 보여줬어요. 엄마, 나 콩쿠르에서 대상 받았어. 수진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다가 점점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바뀌더라고요. 엄마, 이게 뭐예요? 하은이를 콩쿠르에 보냈다고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하은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콩쿠르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땠는지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못하더라고요. 트로피를 들여다보고 상장을 읽어보고 하은이의 연주를 다시 들어보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엄마를 너무 무시했네요. 엄마가 정말 전문가인데 제가 그걸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때 저도 울컥했어요. 5년 동안 참아왔던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수진이가 계속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수진이 나름대로도 고민이 있었더라고요. 요즘 학부모들이 너무 교육에 열을 올리는 걸 보면서 자기는 하은이에게 그런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대요. 그래서 일부러 더 소극적으로 대했다고요. 하지만 하은이의 실력을 직접 보고 나니까 이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재능을 살리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수진이가 제안했어요. 하은이를 더 전문적으로 가르쳐 달라고요. 콩쿠르도 계속 나가게 해달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다른 제안을 했어요. 수진아, 이제 진짜로 엄마는 그냥 애만 볼게. 하은이는 이제 더 전문적인 선생님께 배워야 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하은이가 더 크려면 제대로 된 전문 선생님께 배워야 해. 수진이가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은이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셨는데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보니까 아는 거예요. 어느 시점이 되면 스승도 바뀌어야 한다는 걸요. 내가 하은이에게 줄 수 있는 건 기초와 음악에 대한 사랑이었어. 이제 하은이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해. 그러려면 더 젊고 실력 있는 선생님이 필요해. 물론 아쉬운 마음도 있었어요. 하은이를 더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하지만 진짜 하은이를 위한다면 이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선생님을 찾아봤어요. 예전에 함께 일했던 동료 중에서 지금도 현역으로 활동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께 하은이를 부탁했어요. 처음에는 그분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미경 선생님이 직접 가르치시면 되는데 왜 저한테 부탁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을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은이의 연주를 듣고는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 정도 기초가 잘 잡힌 학생은 정말 드물어요. 미경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치셨네요. 그 말을 들으니까 뿌듯했어요. 제가 하은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제대로 해뒀구나 싶었거든요. 하은이가 새 선생님께 배우기 시작한 건 그로부터 한 달 후였어요. 처음에는 하은이가 아쉬워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가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하지만 새 선생님께 배우면서 하은이도 금세 달라지더라고요. 더 어려운 곡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연주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결정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이제 저는 정말로 그냥 애만 보는 할머니가 됐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하은이가 새로운 곡을 배워오면 제게 들려줘요. 할머니, 이 곡 어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음악적인 조언을 해줘요. 여기 부분은 좀 더 부드럽게 연주해보면 어떨까? 이 패시지는 템포를 조금 더 빠르게 해보자. 새 선생님도 제 의견을 존중해주세요. 가끔 하은이 레슨에 함께 가면 할머니께서 기초를 정말 잘 가르쳐 주셨어요. 덕분에 제가 가르치기가 훨씬 수월해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수진이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 의견을 먼저 물어봐요. 엄마, 하은이가 이런 콩쿠르에 나가는 게 어떨까요? 엄마 생각에는 하은이가 어떤 곡을 배우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 드리죠. 하은이는 지금까지 3번의 콩쿠르에 더 나가서 모두 입상했어요. 가장 최근 콩쿠르에서는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그때 하은이가 무대에서 상을 받으면서 마이크를 잡고 감사 인사를 했어요. 할머니가 저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가 여기 설 수 있었어요. 객석에서 그 말을 들으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이번에는 정말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요즘은 제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 남아서 시작한 일이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보람이 있더라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집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이 아이들 중에도 정말 재능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지만 피아노를 배울 기회가 없었던 거죠. 지금 10명 정도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중 3명 정도는 정말 뛰어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물론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에게도 음악의 즐거움을 알려주고 기초를 탄탄하게 가르쳐주면 나중에 더 좋은 기회가 생겼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은이도 가끔 지역 아동센터에 따라와서 어린 동생들 앞에서 연주를 들려줘요. 그럼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들어요. 나도 저렇게 치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5년 전 그 사건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아요. 딸에게서 그냥 애만 봐달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상처였지만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은이의 재능을 발견할 수 있었고 제 자신의 가치를 다시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요즘 수진이는 제게 자주 말해요. 엄마, 정말 죄송했어요.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런 인정보다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더 기뻐요. 하은이는 지금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어요. 예술중학교에 진학할 예정이고 장래 희망은 피아니스트래요. 물론 그 길이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은이가 정말 음악을 사랑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끝까지 지지해 줄 생각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전히 많아요. 연주회에 함께 가서 좋은 연주를 들려주고 음악사나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끔 제가 직접 연주해서 음악적 감성을 키워주는 일들이요. 전문적인 기법은 선생님께 배우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여전히 제가 전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요즘 동년배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자식들이 우리를 그냥 애나 봐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40년 넘게 해온 일이 있는데도 전문성을 인정 안 해준다. 그럴 때마다 제가 말해줘요. 포기하지 말라고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줄 수 있는 게 있다고요. 물론 시대가 바뀌어서 예전 방식이 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정말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예요. 저처럼 지역 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할 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경험을 나누는 일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 우리의 가치를 믿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은이가 요즘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할머니, 저는 할머니 덕분에 음악을 사랑하게 됐어요. 기법은 선생님께 배우지만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는 할머니께 배웠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생각해요. 아, 내가 하은이에게 정말 소중한 걸 전해줬구나.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가르쳐 주는 건 단순한 피아노 기법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표현의 즐거움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가 하는 일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수진이가 그냥 애만 봐달라고 했던 건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정말로 제가 손녀를 잘 돌봐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제 전문성을 무시하는 뉘앙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던 거고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였어요. 저는 다행히 하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제 가치를 다시 증명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든 분들이 저처럼 기회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지역 아동센터 봉사를 시작한 것처럼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시작한 일이에요. 처음에는 센터 담당자분도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정말 무료로 가르쳐 주시겠다고요? 하지만 몇 개월 해보시더니 정말 고마워하셔요. 아이들이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센터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다고 하시거든요. 이런 일들을 하면서 깨닫는 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젊은 선생님들은 기법적으로는 저보다 뛰어날 수 있어요. 최신 교수법도 더 많이 알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4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쳐 본 경험, 그리고 음악에 대한 깊은 이해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그런 경험과 지혜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서 조용히 기여하면 되는 거예요. 하은이는 이제 곧 중학생이 돼요. 사춘기도 오고 더 바빠질 거예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겠죠. 하지만 저는 후회 없어요. 하은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음악의 기초와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수진이와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가 됐거든요. 수진이가 얼마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제가 하은이를 키우면서 배운 게 있어요. 아이를 키우는 건 정말 전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그 일을 정말 잘하세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원했던 건 바로 그런 인정이었거든요. 지금도 하은이는 새로운 곡을 배우면 제게 제일 먼저 들려줘요. 그리고 제 의견을 물어봐요. 할머니는 이 곡을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럴 때마다 40년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해줘요. 물론 기법적인 건 선생님께 배우지만 음악적 해석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가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이 아이들에게는 제가 거의 모든 걸 가르쳐 줘야 해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음악 이론까지요. 물론 체력적으로는 예전만 못해요. 손목 관절염도 있고 오래 치면 아프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런 건 큰 문제가 안 돼요. 아이들이 음악을 배우는 기쁨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거든요. 얼마 전에는 센터에서 작은 발표회를 했어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곡들을 연주하는 자리였죠. 그 자리에 하은이도 와서 함께 연주했어요. 선배로서 동생들에게 모범을 보여준 거죠. 발표회가 끝나고 한 아이가 제게 와서 말했어요. 선생님, 저도 하은이 언니처럼 잘 치고 싶어요. 더 열심히 연습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 이게 바로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구나 싶었어요.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열심히 노력하면 뭐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일이요. 이제 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어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 중에서도 콩쿠르에 나갈 수 있을 만한 아이를 키워보는 거예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이 아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어서 개인 레슨을 받기도 어렵고 좋은 피아노를 집에서 연습하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기초를 탄탄하게 가르쳐주고 센터에서 연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이 성공하면 다른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요즘 저를 보는 주변 시선도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학원 그만두고 집에서 쉬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하는 분 정도로 봐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인정도 물론 기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스스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할까 하는 생각 대신 오늘은 아이들에게 어떤 곡을 가르쳐 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저에게는 큰 행복이에요. 남편도 제 변화를 좋아해요. 예전에는 집에서 그냥 TV나 보고 있었는데 요즘은 항상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활기차 보인다고 해요. 당신이 피아노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 그런 모습 보는 내가 더 기분 좋아. 이런 말을 해줄 때 정말 고마워요. 하은이와의 관계도 예전과는 다른 차원이 됐어요. 이제는 단순한 할머니와 손녀 관계가 아니라 음악이라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동반자 같은 관계가 됐거든요. 하은이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있었던 일들을 제게 들려주고 새로 알게 된 작곡가나 곡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관련 정보들을 들려주고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최근에는 하은이가 제게 이런 제안을 했어요. 할머니, 우리 함께 연주해보면 어때요? 할머니는 사엔즈 부분을 치시고 저는 솔로 부분을 칠게요. 그래서 요즘 하은이와 함께 연주하는 곡을 연습하고 있어요. 물론 제 실력으로는 하은이를 따라가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함께 음악을 만들어간다는 자체가 의미 있어요. 이런 시간들이 쌓이면서 저는 정말로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시작했다는 기분이 들어요. 70세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됐거든요. 물론 체력적인 한계는 있어요. 예전처럼 하루에 10시간씩 피아노를 치지는 못해요. 손목도 아프고 집중력도 예전만 못하고요. 하지만 그런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에는 온라인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유튜브에 제가 연주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글을 블로그에 쓰기도 해요. 처음에는 인터넷이 어려워서 수진이가 도와줬는데 이제는 혼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국에 계신 다른 음악 교사분들이나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과 소통하게 됐어요.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40년 넘게 음악을 해왔는데 요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자식들은 우리를 그냥 애나 보는 사람으로만 생각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제 경험을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가끔 다른 지역 복지관이나 센터에 가서 제 경험담을 들려드리는 강연도 하고 있어요. 전문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많으세요. 30년 넘게 요리를 해오신 분이 요리 봉사를 시작하신다거나 평생 재봉일을 하신 분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옷을 만들어 주신다거나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생각해요. 우리 세대에게는 정말 많은 경험과 기술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묻어두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걸요. 중요한 건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에서 그 경험을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은이는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더 바빠질 거예요. 예술 중학교라 일반 중학교보다 학업 부담도 클 거고 피아노 연습도 더 많이 해야 할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하은이에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줬고 기초도 탄탄하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은이가 어려울 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할머니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할머니, 이 곡이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언제든 답해줄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하은이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도 제게는 소중한 제자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커서도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의미 있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요즘 자주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 5년 전에 딸에게서 그런 말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집에서 TV나 보면서 지냈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때의 상처가 오히려 저를 각성시켜준 계기가 된 거죠. 물론 상처받을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그 상처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의미 있는 일을 찾을 수 있었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우리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경험이 쌓인 만큼 더 깊이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기회를 찾고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음악을 통해서 아이들과 소통하고 제 경험을 나누는 일을 계속할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지역 아동센터 출신 아이가 큰 무대에서 연주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거든요. 그런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은이도 센터 아이들도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모든 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음악은 거짓말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진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진심으로 하는 일은 언젠가 반드시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고 믿습니다. 저희 집 거실에는 지금도 그때 하은이가 받은 첫 번째 트로피가 놓여 있어요. 가끔 그 트로피를 보면서 생각해요. 그때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아마 하은이의 재능도 발견하지 못했을 거고 저도 계속 서운한 마음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보람찬 일들도 하지 못했을 거고요. 하지만 다행히 그때 제가 선택한 길이 옳았던 것 같아요. 요즘 하은이는 자기 친구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 할머니는 진짜 피아노 선생님이야. 나를 가르쳐 주신 분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아니라 피아노 선생님이라고 소개해 준다는 게요. 그리고 수진이도 요즘은 제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줘요. 하은이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결정을 저와 상의해서 하거든요. 엄마, 하은이가 이런 마스터 클래스에 참가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엄마가 보시기에 하은이가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연습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제가 정말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 아동센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그냥 봉사하는 할머니 정도로 생각하던 아이들이 이제는 진짜 선생님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선생님, 이 곡 어떻게 치는 거예요? 선생님, 저도 콩쿠르 나갈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 정말 행복해요. 며칠 전에는 센터 아이들 중 한 명이 제게 편지를 써줬어요. 선생님 덕분에 음악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나중에 커서도 계속 피아노를 치고 싶어요. 그 편지를 받고 또 울었어요. 이 일을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요즘에는 다른 악기도 배우고 있어요. 첼로를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70세에 새로운 악기를 배우는 게 쉽지는 않지만 아이들에게 더 다양한 음악을 들려주고 싶어서요. 피아노와 첼로가 함께 연주되는 곡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정말 신기해하면서 좋아해요. 선생님, 저도 첼로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음악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준 것 같아서요. 물론 첼로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다양한 악기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남편도 요즘 제 활동을 적극 지지해줘요. 가끔 센터에 따라와서 아이들 연주를 들어주기도 하고 제가 온라인 활동할 때도 도움을 줘요. 당신이 이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 보니까 나도 뭔가 해야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요즘 동네 독거노인 분들 도시락 배달 봉사를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가 각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대화할 거리도 많아지고 관계도 더 좋아진 것 같아요. 하은이는 요즘 작곡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서 제게 들려주곤 해요. 할머니, 이 멜로디 어때요? 제가 만든 거예요. 그럴 때마다 놀라워요.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벌써 자신만의 음악을 만들어낸다니요. 물론 아직은 아주 간단한 수준이지만 창의성이 발달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은 작곡 관련 책들도 읽어보고 있어요. 하은이가 작곡에 더 관심을 보이면 조언해 줄 수 있도록요. 물론 제가 작곡 전문가는 아니에요. 하지만 40년 넘게 다양한 곡들을 분석해 왔으니까 기초적인 조언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역 아동센터 아이들도 하은이의 영향을 받아서 간단한 멜로디를 만들어 보려고 시도하기도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생각해요.
음악 교육의 진짜 목적은 연주자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음악을 통해서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우는 거라는 걸요. 그런 면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아이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제게 또 다른 기회가 생겼어요. 동네 복지관에서 시니어 합창단을 만든다고 해서 피아노 반주자로 참여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실력으로 합창단 반주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기를 전문적인 실력보다는 시니어 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게 됐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6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이 모여서 합창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목소리도 안 나오고 박자도 잘 안 맞았어요. 하지만 몇 달 연습하니까 정말 듣기 좋은 하모니를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분들과 함께 연습하면서 느끼는 건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걸 배우는 기쁨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70세, 80세에도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다른 분들과 함께 화음을 만들어가는 재미를 느끼시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걸 배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요. 합창단에서는 이제 연말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가족들과 지역 주민들을 초대해서 그동안 연습한 곡들을 선보이는 자리예요. 하은이도 그 발표회에 와서 특별 연주를 해주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반주하고 손녀가 독주하는 무대가 될 거예요. 그 무대를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레어요. 5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게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쁜 일이 좋은 일의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라고 생각했던 게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저에게는 70세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경험을 활용해서 정말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체력이 예전만 못해서 오래 연주하기 어렵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속도도 느려졌어요. 하지만 그런 한계들을 받아들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는다는 걸 매일 느끼고 있어요. 하은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센터 아이들이 음악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면서 합창단 어르신들이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끼거든요.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전문성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경험과 지혜는 분명히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런 기회를 찾아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시작이라도 괜찮아요. 저처럼 한 명의 손녀를 가르치는 것에서 시작해도 나중에는 더 큰 일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 관계도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수진이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하게 됐잖아요. 때로는 갈등이 더 깊은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 자체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대신 그 가치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발휘하시면 돼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음악과 함께 살아갈 생각이에요. 하은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센터 아이들과 함께 음악의 즐거움을 나누면서 합창단 어르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것 같아요. 음악은 거짓말을 못해요. 우리의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진심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